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이제 오사카 마라톤이 2주, 정확히는 17일가량 남았습니다. 제가 팔자에도 없을 것 같았던 풀코스 마라톤 도전을 마음먹었던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스톤 러닝 원영성님의 오사카 마라톤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 두 번째 풀코스 도전이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가능하면 1인칭 풀 영상,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기부터 골인할 때까지 풀로 찍어놓은 영상을 찾아보는 편인데요. 이 풀 영상이 국내 대회를 찍은 것은 많이 나오는데 오사카 마라톤은 국내 영상으로는 찾지 못하고 현지 러너분이 찍으신 영상이 추천으로 떠서 봤거든요. 오사카 마라톤 브이로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잘 달리시는 분들이 찍어서 올렸다 보니 아무래도 그 영상에 있는 풍경들이 그분들 기준이잖아요. 반면 추천으로 떠서 제가 봤던 그 풀 영상을 찍으신 분은 스타팅 블록도 좀 뒤쪽이고 페이스도 제가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빠르시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회 당일 현장에서 제가 볼 풍경에 가장 가까워서 그만큼 제가 미리 달려보는 것처럼 아주 유익한 경험, 도움이 됐습니다. 저처럼 이번에 오사카 마라톤을 처음 가시는 분들, 특히 뒤쪽 그룹에서 페이스가 좀 느리신 분들, 런닝리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 사용을 허락해 주신 트라 러너즈님에게 감사 말씀 드릴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첫 번째, 비가 오면 달리기도 전에 신발을 버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짐을 맡기고 나서 스타팅 블록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흙길입니다. 대부분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은 작년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에 신발을 다 버려서 좀 속상했다 이러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신발에 비닐을 감아서 젖지 않게,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실리콘 재질로 된 신발 커버를 구입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상관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사카 일기예보를 보니까 대회 전날 일요일에는 비가 오는데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는 구름만 낀 날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그래도 2년 연속으로 비가 오진 않겠죠. 두 번째, 출발지까지 거리가 꽤 된다. 아까 언급했지만 짐을 맡기는 장소와 스타팅 블록의 거리가 꽤 멉니다. 그래서 짐을 맡기고 나서 앞쪽 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분주하게 뛰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스타팅 블록이 뒤쪽인 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서둘러서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배정받은 블록보다 뒤쪽에서 출발해도 문제없다. 스타팅 블록마다 출입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출입 제한 시간이 지나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 블록인 경우 C에서 출발해도 되고 그 뒤에서 가도 문제 없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대회 달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조금 늦으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블록에 가장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이 아무리 많아도 초반에는 줄을 설 수 있다. 앞쪽 블록에서 출발해서 빠르게 달려가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줄 설 필요가 없어서 쾌적하다 하시는데 이게 또 뒤쪽 블록 입장에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간이 화장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이 영상을 보시면 초반에 화장실을 가야 될 마음이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I'm dreaming after you, chasing you in my sleep bag. No, it's early afternoon, but it's the only way that I'll finally see your face. '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the days with you. 이게 초반에만 그렇지 중후반만 지나가면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 첫 번째 급습 포인트에서 완전히 막힐 수 있다. 이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꽉 막혀서 아예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급수였습니다. 대부분 뛰어가면서 낚아채는 게 기본일 것 같지만 이 후반 그룹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서서 마시거나 거의 걸어갑니다. 그런데 대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예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뒤쪽 스타팅 블록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변주로에서는 병목을 주의해야 한다.
보니까 러너들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와중에 시민들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가변주로 같은 걸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 가운데에 시민들을 모아놨다가 가다 보니 그만큼 길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현장 스태프들이 줄을 들고 조금 미리 안내를 하는데 이때 좁아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7번째, 급수대는 확실히 길다. 이 종이컵들을 층층이 쌓아놓고 기다리는 모습은 앞쪽 스타팅 블록 빠르게 달려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우리 뒤쪽 스타팅 블록 천천히 달리는 러닝이들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뭐 테이블 위에 막 올라가 있는 정도? 특히 콜라 같은 경우는 컵에다가 따라주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올려준 영상을 보니까 급수가 원활하다고 하는데 왜 이래? 하고 충격받지 마시고 그냥 이럴 수도 있다,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급수대 근처에 뭐 종이컵이나 쓰레기가 좀 깔려 있을 수 있다.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쓰레기통이 길어서 뭐 바닥이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앞쪽 블록 빨리 달리시는 분들 기준인 거고요. 뒤쪽 스타팅 그룹 러너들이 보는 풍경에서는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쓰레기통이 꽉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레이스 중에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감안하고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쓰레기를 받아주는 봉사자가 많이 있다. 중간중간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받아주는 자원봉사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우비도 버릴 수 있고 컵도 버릴 수 있고 에너지젤도 버릴 수 있겠죠. 10번째, 주로 주변에 자판기가 정말 많이 보인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판기에 날아나는 걸. 이게 급수가 부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판기에 가서 뽑아 먹어도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전을 좀 하나씩 주머니마다 넣어서 달리려고 합니다. 11번째, 음식과 급수, 화장실 포인트는 반드시 미리 체크해두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화장실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까지 미리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예 모르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놓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미리 알아두면 레이스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아예 프린트를 하거나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휴대폰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좀 보려고 합니다. 12번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페이스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좀 앞쪽 스타팅 블록에서 빨리 뛰어가시는 분들은 음식을 아예 안 먹거나 또는 뭐 한두 개만 골라 드시고 가시는데요. 이 후반 스타팅 블록 선수들, 러너들은 그냥 아예 먹으려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보급되는 데에서는 아예 다 멈춰 서 계십니다. 서서 그냥 먹고 또 주는 것도 기다리시고 이러시니까 아예 나가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공되는 음식이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매우 간단한 것이어서 뭔가 맛이나 양을 기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달리면서 먹는다는 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예 휴대용 종이 도시락까지 전 챙겨갈 거예요. 미리 넣어놓고 천천히 먹으면서 뛸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 부스 뒤에는 항상 마실 거리가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마실 것이 있었어요. 이걸 참고해 두셔서 목 막히는 거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13. 촬영 포인트 미리 파악하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년 영상을 보니까 노란색 풍선 같은 거에 카메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 촬영 포인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나갈 때 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그런 카메라가 그려져 있는 풍선이 보인다 하시면은 마음 먹고 지나가면서 포즈 딱 취해주시면 되겠죠. 14번째,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어보기. 작년에는 비가 왔다 보니 아무래도 현지 응원의 수가 적었을 겁니다. 평소보다.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고 또 꼭 응원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듬성듬성 현지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거나 응원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보이면 가급적 좀 먹으려고 합니다. 뭐 음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저한테도 그렇고 그분들에게도 그렇고 좋은 추억이잖아요. 그런 것들 꼭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미리 달려본 오사카 마라톤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은 체크 포인트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오사카 마라톤을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 꿀팁이나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쪽을 누르시거나 아래 설명문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바쁘신 분들은 뭐 띄엄띄엄이라도 보시면은 그 현장 감각을 미리 보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앞쪽 블록에서 빠르게 달리실 분들보다는 저처럼 뒤쪽 블록에서 천천히 달릴
런닝이들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 보는 풍경이 다르니까요.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의 무게, 배터리의 무게도 있고 또 이게 자세를 신경 써서 달려야 되면서 또는 뭐 충돌해가지고 배터리 선이 빠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뭐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뭐 침도 뱉지 못하고 힘들 때 욕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막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뭐 국내외 풀 영상을 촬영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사카 마라톤 대회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동아 마라톤도 중요하겠지만 뭐 대회 날까지 부상당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 준비하셔가지고 주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 보시면 편하게 아는 척 해주세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